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가지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영상 11분 37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화하듯이 어떤 이제 출마의 변 그리고 비전 제시를 하고 그런 목표 등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K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K 한류 그러면서 어떤 K 문화 이런 걸 대표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K 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해 가겠다, 이런 비전 제시를 하면서 그 목표로 경제 성장, 생명 중시, 국익 최우선, 어떤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중에 경제 성장은 먹사니즘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나간다. 이런 어떤 성장의 목표에서 어떤 가치 지향의 목표로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립과 갈등의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커져서 우리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먹사니즘, 이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먹사니즘이란 거는 물질적이고 어떤 기능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먹사니즘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잘사니즘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산다고 한 것은 그냥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고통 없는 삶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사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단지 물질적인 어떤 부분을 떠나가지고 정신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지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게 생명 중시였는데요.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유지해야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줬던 어떤 정부의 어떤 무능, 이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익 최우선에서는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네, 국익 최우선,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고, 그리고 뭐 갈등할 영역이 있다면 그 갈등은 서로 조정을 하고, 협력할 부분은 하겠지만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하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 경제 성장, 생명 중시, 국익 최우선,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 방법론으로는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제시를 했는데,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 어제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우클릭 얘기가 나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더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유용성, 필요성,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 그래서 실용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념보다는 어떤 실용을 내세우겠다.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속한 어떤 정책 집행, 그리고 신속한 일 처리, 이걸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대개 100만 명이 걸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100명이 걸린 일, 이건 뒷전으로 좀 작은 일이다 생각하고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이 많이 쌓이게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100명이 걸린 일도 뒷전으로 밀려난 이 100명이 걸린 일도 100명의 어떤 굉장히 목숨이 걸린 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책상이 어떤 영상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책상에 서류가 쌓여있지 않다. 작은 일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어떤 신속한 일 처리 이런 부분을 방법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대구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비전 발표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자막의 영상 발표 자막의 맨 마지막에 등장한 부분이 지금은 이재명 이런 어떤 문구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 국민의힘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뭐 출마 선언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대목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이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86세대 어떤 세대 지금 이제 86세대가 주축인데 이게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양원제 이거를 어떤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분권형 4년 중에 분권형 대통령제.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 눈에 띄는 거는 이겁니다.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을 막을 사람으로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 괴물 정권 우리가 흔히 괴물 정권 괴물이라고 하면 윤석열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한 점으로 보면 이재명의 정권이 들어선 것을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 괴물 정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면 괴물 정권 탄생의 부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역자가 괴물 정권 끌어내는데 선두했었던 사람을 막겠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어떤 내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선두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괴물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선두에 있었던 사람을 막아내겠다. 이 얘기를 괴물 정권 탄생은 부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얘기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실상 한동훈 대표 탄핵 의결 때 당시에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제일 먼저 올리기도 하고 친한파들이 탄핵 의결에 동참을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괴물 정권 윤석열을 탄생시키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괴물 윤석열이 판을 깔아준 그 위에서 지금의 한동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괴물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두에 섰던 사람을 막겠다. 이런 정말 부적절하고 어불성설 같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사설에서 이런 국민의힘들 후보들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 아침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로 떠오른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한동훈 등과 어떤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지지도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가 그런데요. 이 오차 범위 밖에 완전히 두 자릿수 차이가 났다 이런 거죠. 이 조사는 지난 8일, 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진 것인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격차는 12%인데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이 대결했을 때 이재명 대표 50%, 홍준표 38%,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대결했을 때는 51%대 3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53%대 35%, 어제 출마 선언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52%대 32%,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나죠. 가장 그나마 격차,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격차가 적은 거는 50%대 38%, 이재명 대 홍준표 12%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나마 홍준표 의원이 12%포인트로 그나마 격차가 가장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 전부 두 자릿수 차이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1월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 1월 조사 때는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었을 때 46%와 저기 표 보시면 알겠지만 46%대 43%, 홍준표 대구시장과 붙었을 때는 45%, 42%, 각각 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지만 지난 8, 9일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밖으로 크게 벌어져 가지고 두 자릿수 차이가 났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출사표 어제 이제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출사표들을 던졌는데 이 출사표 던진 것에 대해서 경향, 국민,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등이 이제 사설로 다뤘거든요. 자, 우선 그 전에 사설 내용들을 보기 전에 지금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5월 4일까지인데 이 공직을 내던지고 지금 사퇴를 하고 이 출마에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유일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뭐 이철우 경북지사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있는데 이 광역단체단체장 전부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휴가 상태이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선에서 안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을 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게 이제 6월 3일 대선의 어떤 대선의 일정, 6월 3일 대선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은 경선 룰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경선 룰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차 경선 후보자를
1차 경선 후보, 1차 경선 후보자, 1차 경선에서 4명을 추리는데 22일 날, 22일에 4명, 남은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서 27, 28일 투표조사한 뒤에 29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2일 투표조사 한 뒤에 3일 전당대회에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곧 경선 룰이 확정이 될 텐데 민주당은 지금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사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친윤계 대선 출마 권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덕수 대망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차출론들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 대행의 출마가 거론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네,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즉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비상기업 망동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친윤계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다시 대선 주자의 술수를 부리는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고 그렇지만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처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한 내용이 하루 만에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나갈 의향이 있느냐 이런 어떤 물음을 트럼프가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몸값을 띄우면서 여론을 어떤 떠보려는 애드벌룬성 이런 어떤 자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지적도 지금 경향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굉장히 부적절한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기습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해 가지고 어떤 논란과 분란을 일으킨 것 이것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환심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어떤 대권 욕심에 의해서 그런 지금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 아니냐.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한겨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대선 6.3 대선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사설인데요. 6.3 대선 본격화,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로 나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로 비상계엄으로 이어받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 이걸 이제 이번 6.3 대선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을 위해 민주적 정당성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려면 민주적 정당성, 통합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유연한 중도 확장 전략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보듬는 진보 지향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 윤석열 내란과 국민의힘 내란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석열을 옹이하고 이랬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역사적 책무에 부합하는 처사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왜냐? 윤석열의 헌법 파괴,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그런 책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후죽순 열댓 명 이상 이렇게 후보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후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참여하겠다면 대선에 앞서 가지고 대선 참여에 앞서서 내란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 구구와 절연하고 합리적 보수로 재탄생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부터 해라.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윤석열하고 한번 그 후보 중에 한 명인데 혹시 어제 가가지고 전환길도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윤상현 후보 저렇게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갖다 버젓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도나도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와 그래서 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독대를 한 뒤에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출마 선언 예정돼 있는데 이런 윤심팔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참 한심한 일인데 우선 아까 한겨레 신문은 그래서 대선에 참여하려면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누구도 사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핵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으니까 헌법기관이 결정한 판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좋다, 수용해야 한다 이런 어떤 입장을 표명했지만 윤석열의 어떤 내란이라든가 비선계엄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사과나 반성 없었습니다. 출마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떤 국정의 어떤 한 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어떤 애둘은 그런 어떤 사과는 있었는데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어떤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그 전에 밝힌 바 있지만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 이런 게 전제된 어떤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